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폭행죄가 인정된 판례랑 부정된 판례를 보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폭행죄가 인정된 것에선 1번 판례는 뭐냐면 손발이나 이제 그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행위는 접촉하지 아니했더라도 불법한 유용력으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그 문장, 그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 판례가? 접촉하지 않더라도 형식범 거동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맞아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형식범 거동범은 폭주, 폭행죄하고 주거 침입죄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안수기도 사건은 요게 제가 총론적 고의할 때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결과적 가중범이나 안수기도 사건은 비교 판례가 있는데, 그다음에 3번 안티페 사건은 아까 심수봉 가수님이 피해자가 된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건데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고성을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욕설하는 정도는 폭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특별한 음향 장치를 이용해서 청각기관이 괴로울 정도면 폭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폭행죄가 된 거니까 뭐야?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을 자극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음향도 이런 경우라면 폭행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막 부딪히듯이 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중앙분리대에 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돌할 위험에 처하도록 했을 때 그때 이게 폭행이 되고, 또 이렇게 위험한 물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수가 붙죠. 특수 폭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도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았다. 폭행 중에서도 특수 폭행이 됩니다. 단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인데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은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라노스하고 3cm. 그래서 둘 다 특징이 뭐야? 가볍게 부딪힌 거지. 라노스는 이제 이혼을 하려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떠나려는 부인 차를 가볍게 막은 거였고, 3cm는 이제 의경분을 저기 그 택시기사 분이 이제 무릎을 가볍게 3cm 정도에서 스친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특수는 아니고, 근데 폭행은 돼야. 돼서 이제 그 의경 사건 같은 경우는 죄명을 뭐로 갈까? 직무집행 중인 의경을 갖다가 그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된 거지. 특수는 아니고. 그다음에 부정된 쪽 보면은 1번이 바로 이것도 이제 전화를 갖다가 고성 내거나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이제 유용력을 보기 어렵다는 거고, 1번, 4번은 이제 같은 판례입니다. 안티페 사건도 역시 고성 쪽에서 요거는 이제 좀 그저 그 1,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2번은 한 남성이 다방에서 일하는 이제 종업원과 교제를 하게 돼요. 사귀게 되는데, 근데 좀 남자가 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좀 있었던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방 그 종업원 분께서는 우리가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겠다라는 이제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안 만나주니까는 그 남자가 그 여자 집을 찾아가요. 그때 그래서 욕하고 그다음에 대문을 발로 찼을 때 이때 신체에 대한 유용력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폭행죄가 안 된 거지. 왜?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라 신체 쪽으로 해야 되는데 대문 찼다 이런 적이잖아. 대문.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도 되는 게 무슨 죄였어? 물건에 대한 것도 폭행되는 것은 최강인 소유죄 정도나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욕한 정도는 폭행이 아니라는 거죠. 씨팔로 막 가면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폭행은 아니다. 욕설은. 대신에 이거를 1대1로 욕한 거는 뭐 처벌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수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했을 때는 무슨 죄로 됩니까? 모욕죄가 되죠. 그다음에 5번도 결국은 방문을 찾다 이거죠. 5번이 참 그 다방 종업원이군요. 죄송합니다. 2번도 역시 취지는 똑같은데 대문 발로 찬 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거니까 안 되고, 6번이 아까 어제 얘기했는데 폭행에 불법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용력이라고 해서 시비 말리려고 가볍게 끈 정도는 어떤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용력으로 볼 수 없으니까 폭행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폭행 개념을 잘 잡지 못했던 이제 그 검사분이 이제 그거를 폭행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폭행이 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다음에 위험 물건의 휴대라는 부분, 그래서 인정된 것과 부정된 것이 있는데요. 위험 물건 휴대면 이제 그냥 폭행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특수.
폭행이 되는 건데 인정됐다는 얘기는 특수가 된 거죠. 이건 특수가 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정된 것은 특수까지는 못 간 거죠. 그다음에 첫 번째 인정된 것에서 범행 현장에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어서 상대방 피해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대요. 그래도 위험 물건이 이제 된다. 왜 피해자한테는 인식시킬 필요가 없지. 위험 물건 휴대라고 돼 있으니까 다중 이력처럼 보이거나 이거 돼 있는 게 아니라 휴대만 있으니까. 2번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사실은 이게 특수 협박이에요. 죄명도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2번은 같은 위험 물건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서 넣은 건데 특수 폭행은 아니고 특수 협박이 된 사건이거든요. 빈 공기총 사건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가는 사람이 공기총을 이제 조수석에다 놓고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격 급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차를 급초해서 가니까 뒤에 차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급초를 당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 이제 갑자기 확 들어오면. 그 화가 나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막 쫓아가니까 그 앞에 공기총 갖고 왔던 사람이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쫓아가던 사람이 자기도 내려가지고 이제 항의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가던 사람이 공기총을 갖다 딱 켜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무섭죠? 총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총은 사실 보기도 힘들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켜놓았으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차 타고 그냥 도망가는 그 상황이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공기총을 켜놓은 사람을 체포했거든요. 그래서 특수협박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쪽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실탄은 트렁크에 있었다. 그래서 빈 공기총이니까 위험 물건 바로 특수에서 좀 빼달라고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위험 물건은 당하는 사람, 상대방이 만약 그걸 봤다면 생명 신체 위험성을 느낄 정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면 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위험성 느끼죠. 이 정도면. 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수협박이 된 사례예요. 그 다음에 거기 번호가 이제 또 12라고 생각돼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원래 지금 이 판례 인정된 판례랑 부정된 판례 이렇게 있을 때 1, 2 요것이 색깔이 원래 다른 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1, 2 이렇게 또 이제 나가는데 요런 이제 요것을 이제 예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최근 기출된 거를 내가 따로 앞에 뽑아놨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때 4도라고 하나 뭐 5도라고 하나 하여튼 이제 총 이제 컬러 요거로 이제 책을 냈다가 지금 이제 2도로 좀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4도로 해놓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책 개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필름이 여러 장 들어가는 거야. 4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색깔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정 작업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2도로 좀 전환하다 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요것 때문에 번호 때문에 뭐 혼란 겪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요새는 최근 기출된 판례나 중요 판례는 제가 아예 위에 올려놨거든요. 인정 부정 위에 뒤에 이제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번호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편집 요원분한테 이제 이거를 그냥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좀 얘기를 한번 전해 볼게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이게 아주 완성본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PDF 파일은 책으로 나올 때는 한 번 더 수정이 들어갈 거니까 그때 이제 정정이 될 수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이 밑에 있는 1번은 승용차 는 위험 물건인 거 맞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범퍼로 들이받은 거 앞에도 나왔었고 야전 사업으로 때린 거였어요. 그 아래 야전 사업 사건은 역시 위험 물건 맞죠. 야전 사업으로.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차로 들이받아 버린 거죠. 후진해서 차로 확 후진해서 들이받은 거. 자동차는 원칙은 위험 물건 맞잖아요. 그죠? 라노스하고 30cm 빼고. 그다음에 4번은 기억나세요? 의처증 같은 게 있는 남자가 여자를 갖다 벌거벗긴 다음에 농양배기에다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퀴대로 엄청 패버렸던 거. 또 위험 물건 됐죠. 근데 퀴대 사건은 왜 친구가 돈 안 빌려주니까 가볍게 얘기도 했죠. 가볍게 잃었을 때는 위험 물건이 아닌 것이 오른쪽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5번은 쇠파이프나 강모 이런 것도 이제 쇠파이프로 때린 사건하고 강목으로 때린 사건 두 개 다 있는데 이것도 위험 물건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요 5번은요. 오른쪽 2번하고 비교해 놓으세요. 거기도 쇠파이프 강목이 나오지. 근데 여기는 왜 부정했지? 다른 사안이에요. 보세요.
왼쪽 4번 여기랑 오른쪽 이제 2번? 2번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 쇠파이프로도 때리고 강목으로 때린 거예요.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쇠파이프 대 강목이에요. 이게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쇠파이프로 때리니까 예, 그 맞은 사람이 강목으로 저항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위험성이 더 클까요? 쇠파이프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얘가 위험 물건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쇠파이프에 대항하는 강목은. 요건 조심하세요. 쇠파이프도 위험 물건이 될 수 있고 강목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항할 때 더 위험 물건에 좀 작은 거로 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거로 했을 때는 이렇게 위험 물건을 인지 안 한 적이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빠르게 풀다 보면 이런 건 틀릴 수 있겠죠. 예.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한 국회의원이 이제 만약에 뭐 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칠게요. 여당이 어떤 이제 예산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여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거기다 최루탄이나 이런 거 막 뿌린 적 있어요. 던지고 최루탄 하면 솔직히 저기 우리 최연소야 아직 어리니까 좀 만 18세 저기니까는 이제 뭐 경험해 본 적은 없지 솔직히. 근데 뉴스나 이런 데서 본 적은 있지 않니? 근데 이게 군대 가게 되면은 그 화생방 훈련이라고 그래서 좁은 장소에 그 병사들 여러 명 훈련병들 넣고 최루탄을 일부러 최루가스를 뿜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 처음에는 이제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냄새가 안 나고 방독면이 커버해 주니까. 근데 방독면을 나중에 벗으라 그래. 벗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눈물, 콧물 막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제 탈출 시도하다 이제 저기 훈련 조교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걸 쓰고 있거든, 계속.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맞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인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또 최루탄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나 이런 데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최루탄이 눈에 박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이제 시신 발견돼가지고 또 막 큰 시위 일어난 적도 있고 그런 건데 위험한 건 맞아요. 최루탄 치료물만. 7번은 마요네즈 병을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마요네즈를 우리는 이제 마요네즈라고 하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걸 마요네즈라고 좀 약간 특이하게 읽더라고. 근데 이때 이게 실질은 뭐라 그랬어? 지금 같은 튜브가 아니라 유리병이었다 그랬지 이게. 예, 유리병.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로 이제 유리병으로 깐 거야. 그래서 이 물건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부정된 쪽을 보면은 자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자로부터 식칼을 뺏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나게 이게 실력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지. 칼을 들고 덤비는데 그걸 뺏었다라고 할 정도면 엄청난 반사신경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자신감하고 그지? 뺏었어. 그 다음에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너 임마 까불 좀 말하면서 훈계하면서 머리를 근데 중요한 건 가볍게 쳤다라는 거야. 가볍게 톡톡툭툭은 위험 물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용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재질도 중요하지만 2번은 아까 봤고 3번도 당구어로 머리를 툭툭 이게 중요해. 툭툭 가볍게. 라노스 차 기억나죠? 라노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추가하는 게 아니라 밑에 7번에 있네. 3cm도 나와 있죠. 가볍게 스친 거.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큐대로 또 가볍게 돈 안 빌려준 사람 친구. 6번은 이제 경륜장이라고 그래서 경마장도 들어봤지. 경륜장은 이제 사이클로 그 경마처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베팅하고 자기가 찍은 사람이 1, 2등 들어오면 돈 받고 뭐 이런 거 알죠?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돈을 잃은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소화기를 던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쪽으로 던지는 거야.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특수나 이런 게 되지 않은 거고 8번은 나뭇가지 정도는 알죠. 가볍게 이것도 이제 큰 타격치도 없고 그래서 안 된 거고 나뭇가지. 그 다음에 4번 위험 물건 시대도 우리가 이미 제가 판사하면서 정리드렸었어요. 꼭 미리 가지고 가야 돼? 아니면 싸우다가 밀리니까 범행 현장에서 집어들어도 돼? 후자야. 그래서 범위 정부터 소지할 필요 없고 현장에서 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3번 상대방의 위험 물건을 휴대했음을 이 피해자가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범인은 알아야지. 뭐 때문에? 고의 때문에. 피고인은 인식해야 한다. 거기다 고의 때문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지. 나중에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또 암기가 되니까 우리가 주거 침입할 때는 망본 사람을 흉기 위험을 고시돼야 돼요? 아니면 들어간 사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우리 미리 얘기했어. 송이버섯 채취하려고 칼 들고 가다가 나중에 주거 침입했을 때는 그 범죄, 주거 침입에 이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특수가 아니라 그냥 주거 침입으로 끝난다는 거. 이용사가 있어야 되고. 또 범인 몸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휴대란 말 때문에. 그래서 전처한테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청산가리를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특수협박이 아니다라고 했죠. 사용 방법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다 배운 거고. 8번은 위험 물건은 흉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래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자 예를 들어서 큐대는 사람을 살상하려고 당구 큐대는 살상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 그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세게 때리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판례가. 그래서 본래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위험 물건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거로 판단합시다. 최루탄 치료 분말은 위험 물건이 됐었고 9번 같은 경우는 사용하라는 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또 나오네요. 이용사. 그래서 넷째 줄에 굵은 것이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할 것이나 그래서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경우 또 이제 뭐 송이버섯 채취랑으로 이해도 되고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제가 그걸 써드리지는 않았는데 저기 등산 갈 때 왜 스틱이라고 왜 어른들이 왜 저 올라가는 게 약간 힘드실 때 왜 그런 거 저기 짚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제 그게 어떤 이제 그 등산하려고 쓴 거지 이제 어떤 한 거지 어떤 이제 그 누구 때리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때는 이제 위험 물건 아닐 수 있는 거야. 근데 물론 그거를 갖고 사람 연락 패면 그때 되는데 예.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판례인데 이제 시험에 안 나와서 써놓지 않았어요. 워낙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누가 놀러 왔어. 우리 집에. 근데 말다툼하다가 이제 싸우게 돼서 팬 거야. 그럼 집에는 보통 위험 물건이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과도도 있을 것이요. 그죠? 또 뭐 공구함 같은 망치나 뭐 이런 연장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예, 근데 그때 특수폭행이 되느냐? 난 맨몸으로 그냥 때렸는데. 그건 이제 요 물건들이 그 범죄에 이용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용도 안 했고, 그럴 때는 이제 그 특수가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걸 검사가 특수폭행으로 기소했다가 특수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건 뺐어. 왜냐면 이제 뭐 이게 대한민국 판례를 다 집어넣다 보면은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니까 그럼 조기합계가 안 되겠지. 우리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원리를 알면은 이제 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인식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 실제로 사용할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거 강간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다고 그랬죠. 왜? 칼 두고 강간하러 갔는데 겁먹으니까 그 칼 안 썼을 때에도 이제 원래 이용 의사는 있잖아. 근데 그거 이제 실제 쓰진 않고 피해자가 못 받더라도 특수강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 떠올리면 됐고 그 아래 판례 보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해용 가위,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왜 이렇게 다듬는 가위 있잖아. 이제 전정 가위라고 하나 뭐라 그거 하는데 그런 가위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이제 시비 붙으니까 그거로 상해한 거야. 그때는 특수가 될까 안 될까? 그 화해용 가위가 크거든. 이거로 그냥 막 찍어버린 거야. 특수상해 되겠지. 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걸 의도하진 않더라도 실제 사용해버리면 그때는 된다는 거야. 10번은 마약 사범을 이제 마약 수사관들이 체포하러 갔는데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칼을 갖다가 버리려고 봉지에 갖고 버리러 가다가 봉지 담아서 빌봉지 담아서 버리러 가다 잡힌 거야. 그럼 범죄에 이용할 의사는 있어 없어? 없지. 예, 그것도 이용도 안 했고 그때는 이제 특수가 또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이제 그 마약 수사관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모양이어서 이럴 때는 이제 공직방 정도 되는 거고 특수는 아니고. 다음에 5번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폭처법에서 다중이라 함은
폭처법의 다중 개념도 우리 형법의 개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폭처법을 위헌하지 그러지 말고 형법의 개념을 그대로 쓰니까 다중이라면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체는 이제 보통 그 다수인보다는 아예 좀 더 결속력이 강한 느낌? 다수인은 이제 무리 이렇게 정도라면 그런 정도 느낌이고,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서 압력을 느끼게 해서 불안을 줄 정도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중의 위력이라면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한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며, 이것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야. 결국은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는 건. 그 다음에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지만, 워낙 깡이 좋아서 다중인데도 얘가 안 쫄아.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시라손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이제 1대 100도 싸워본 적이 있어요. 워낙 빠르고 이제 도망가면서 싸우는 상태지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무기는 있었어요. 칼 같은 게 2개인데 그 뒤에 이제 줄이 달려가지고 돌리다가 이제 칼 이렇게 휙 던져서 베이고 다시 또 회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즐겨 쓰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박치기랑 이제 무릎, 그다음에 엘보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이니까 뮤이타나 이중격투기 이런 게 없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그 기술을 잘 못 당해냈던 거지. 지금은 다 이중격투기 때문에 뮤이타이든 여러 기술들 다 아니까 다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났던 거니까. 예. 체격은 작았어요. 키 170에 60kg였습니다. 시라손이. 본명은 이성순 님이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협객 또는 이제 깡패는 아니었어요. 워낙 이제 격투를 좋아했던 분이야 그냥. 중국 돌아다니면서도 격투 많이 하시고 많이 거의 이기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다니면서 이제 막 그런 격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렇다고 누구 조폭처럼 돈 뺏고 이런 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으로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데, 시라손이 이런 분은 그 시대에 한 몇십 명이 와더라도 이제 그런 제압당할 뿐이 아니에요. 예, 솔직히. 그러나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돼야 한다. 예. 제압할 만한 이거는 제압되었다 이거랑 또 다르지. 예. 그리고 이제 이 위력을 보이거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보여줘야 되고, 이거는 위험물건 9번하고 비교 정리하는 것은 위험물건 그거는 꼭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죠? 휴대라고 돼 있으니까 그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살인죄부터 폭행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치사상죄를 들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과실을 아예 총론에서도 원래 배우는데 아예 여기 그 강론에서 미리 과실을 우리가 정리해 버리죠, 이번에는. 그럼 이제 총론 날 때 진도가 더 빨라지겠지 이제. 예. 우리가 이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잖아요. 고의범인 것이 죄가 되는 게 원칙이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과실범은 일단 우리 형법에는, 특별법에는 좀 많아요. 교통사고 이런 것도 보통 과실이잖아. 그때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데는 좀 더 많고, 근데 우리 형법에는 9개밖에 없어요. 과실범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과실범 여기 적어드리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과실로 했을 때는 요 적어드린 거 말고는 형법에서 죄가 안 돼요. 그럼 봅시다. 어떤 게 과실범이 되는지 그 9개를 먼저 정리합시다. 교통방해죄 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법이 들어가서 배우는데요. 교통방해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방해죄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어떤 차나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다가 그 도로에다 큰 바위로 막아버린 적도 있고, 아니면 큰 웅덩이를 파서 못 다니게 한 적도 있는데, 그럼 교통방해죄는 실수도 죄가 되는 거야. 과실도. 과실. 고의로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실화죄. 우리가 방화죄라고 있거든요. 사회적 법이 이게. 근데 실화죄는 실수로 불낸 거지. 만약에 최근에도 왜 산에 산불이
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고의로 뭐 산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담배 피다가 뭐 꽁초 버렸다가 이제 피려고 이런 것은 거의 이제 이 과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방화제는 실수를 하더라도 과실을 하더라도 죄가 됩니다. 그다음에 폭발성 물건 파열죄. 폭발성 물건은 폭탄이 아닙니다. 폭탄은 폭발물이라고 불러요. 폭발물. 근데 이거는 이제 가스통 같은 거 떠올리면 돼요. 그거를 실수로 터뜨리더라도 죄가 되는데 제 고향 과천에서 저는 한번 경험했어요. 과실로 가스통이 터지는 거를 직접 보지 못하고 그게 터진 다음에 그 현장에 가봤어요. 일부러. 저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한 뭐 중고생 정도 나이였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왜 그 저기 LPG 통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오래전이라 제 중고등학교 때문에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도시가스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여러 집들이 그 LPG 통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럼 주문해서 배달받는 다음에 그거로 이제 취사를 하고 그랬던 거야. LPG 통. LPG 통 본 적 있죠? 이만한 거. LPG 가스통. 그게 이제 아파트에서 터졌는데 이제 제가 사는 데에서는 아주 먼 데였어요. 같은 과천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한번 친구랑 같이 가봤더니 일단 그 폭발력이 너무 세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 동에서 터졌으면 반대편 유리창이 다 깨져 있더라고. 얼마나 센지 알겠지. 이게 폭발음이나 파장 이런 게.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그냥 다 시커매. 다 박살나 있고. 셉니다. 이건 실수로 당연히 고의로 터뜨리는 거 아니고 그래도 죄가 돼요. 일수죄는 뭐냐면 방화죄는 이제 불안 범죄인데 일수는 이제 물로 건물이나 이런 걸 잠기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건물도 지금 8층이잖아요. 근데 우리 최연소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건물을 한번 이렇게 좀 물에 잠기게 할 수 있을까? 뭐 1시간 안에 한번 물에 잠기게 봐. 안 됩니다. 암만 뭐 저기 뭐야 어떤 소방호스 같은 것도 뿌리더라도 흘러내리지 이게 잠길지 않잖아. 그래서 아직 판례가 없어요. 조문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사상, 죽게 하거나 이제 다치게 하거나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이거야. 과실치사, 과실치상.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고 작물죄라고 있어요. 이게 작물죄. 재산범죄로 누군가 절도해서 훔쳐온 거를 갖다 사주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해주거나 막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과실이 되지는 않고 주로 뭐 전당포, 금은방, 뭐 고물상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 업무상 과실 작물이라고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스나 전기 등, 이 등에는 방사선이 들어가요. 방사능은 되게 무서운 거 알죠? 일본도 그 뭐 후쿠시마인가 거기 가서 핵발전소가 잘못돼가지고 방사능이 계속 좀 유출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예전에 체르노빌이라는 핵발전소가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위험을 야기했고 피해도 굉장히 커요 이게. 거기에 등에는 여기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류 흘려보내거나 그다음에 공급을 방해하는 전기공급 방해하는 건 쉽죠. 송전탑 같은 거 무너뜨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 이제 도시가스 큰 이제 어떤 관을 갖다가 폐쇄해버리면 되고 근데 이것도 실수로 해도 이건 죄가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요 역시 교실 우리가 있는 데가 이제 강의실 또는 교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폭이 1m로 굉장히 좁아요. 교실 폭일. 근데 거기 사장님이 와서 가스를 뿡 꼈다. 방금 꼈다. 가스. 그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9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서 이게. 과실치사, 과실치상. 외우려고 합친 거야. 보통 우리 과실치사상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스정리등 방류죄, 공방죄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래서 9개 되는 거야. 이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손괴죄라고 있잖아. 뭐 그런 실수한 적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어떤 음료나 물 같은 걸 이제 지나가다 부딪혀서 좀 흘리게 하고 그런. 그건 이제 과실손괴인데 죄명이 손괴란 말이 없죠? 무죄입니다. 그거는 형법상으로는.
또 과실 폭행 이런 거 없죠? 무죄입니다. 근데 부딪혀서 뭐 실수로 다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죄가 되지. 과실상 때문에. 죽게 하면 또 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특별법에선 과실손괴가 있어요. 그걸 물피라고 하는데 차로 이제 물적 피해 주는 거. 사람 치면 인피라고 하고 인적 피해 있어요. 근데 이제 형법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밖에 없고. 근데 과실은 그냥 과실이 있고, 그냥 과실은 이제 뭐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단순 과실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과실하면 그거고. 얘보다 센 게 있어요. 업무상 과실. 그 다음에 중과실. 중과실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골중이거든. 큰 실수란 얘기야. 예. 큰 실수는 아주 조금만 주의해도 막을 수 있는 일을 그 조금만 주의도 안 해서 범했을 때 큰 실수라고 하고, 업무상이란 것은 이제 위험성 있는 업무. 그래서 운전 다 위험한 거야. 자전거도 빠른 속도로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죽게 한 적 있어요. 자전거로도. 자전거로 실수로 누굴 다치게 하잖아. 그냥 과실이 아니야.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상, 죽게 하면 업무상 과실사가 되는데, 지금 내가 진짜 까먹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아마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기억날 거야. 한강 혹시 고수부지 가본 적 있니?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자주 가진 못하는데 이제 예전에 그 노량진 강의할 때 일부러 산책을 글로 간 적도 있어서 그 제자분들하고 같이 우리 점심 먹고 좀 소화도 안 되는데 우리 산책하고 올까 했더니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인데, 또 아니면 이제 때로는 이제 어떤 뭐 후배나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그 고수부지 앉아가지고 이제 그 경치 보고 산책하고, 때로는 라면도 좀 컵라면 좀 먹고 뭐 이제 또 캔맥주라도 한잔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나 지금 또 뭐 술 먹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 예, 어려가지고.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 자전거도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근데 이제 뭐 고수부지 앉아서 이제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탄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있으면 좀 속도를 감속해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가다가 자전거 탄 사람이 장애물, 돌불이나 어디에 딱 부딪힌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자전거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자전거가 콱 부딪혀버리면 날아가지 이제. 근데 보통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잖아, 이제.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들은 헬멧. 그 상태로 인간 폭탄돼서 날아간 거야. 그러다가 그 한강을 보고 있던 사람 뒤통수를 갖다가 날아가서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이때 죄명. 과실치사? No.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왜? 운전은 위험한 거거든. 그 다음에 의료사고도 업무상 과실이에요. 뭐 수술이나 뭐 이런 이제 의료행위,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 의료사고 이런 것은 이제 업무상 과실로 간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형량은 이쪽이 더 세요.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 근데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은 둘은 형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 과실보다는 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교통방해죄는 과실범도 있고 업무상 과실범도 있고 중과실범도 있어요. 그럼 이제 형량이 이쪽이 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걸 뭐라고 그럴까? 가중적 구속요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거. 실화죄도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중적 구속요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실 폭발성 물건 팔죄도 있지만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팔죄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의할 게 있다. 일수죄라는 것하고 작물죄는 좀 조심해야 돼. 일장은 요건 조심해야 되는데, 일수는 단순 과실은 있는데 업무상 과실 일수, 중과실 일수란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상 같은 경우도 뭐 다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작물죄는 또 특이하게도 이 단순 과실은 없고요. 그냥 경과실 또는 일반 과실은 없고, 업무상 중과실만 있어요. 여기 밑에는 또 다 세 개 다 있는 거고. 5. 얘를 조심해야 되지, 빨간 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수죄는
단순과실만 있다 이거야. 있고, 그다음에 작물제는 단순과실이 없지. 업무상 중과실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카페 회원이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제안한 거야. 나는 이제 교실 포길 사작 가슴을 만들어줬더니 고맙게도 우리 카페 회원 이제 뭐라면 일단 있고 일수는 단순과실이 있고 일단 있고 장단이 없다. 그럼 해결되더라고. 일단 있고 장단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일수는 일단 없고 일단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수는 단순과실만 있고 장단 없다면 작물제는 이제 단순과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보자 이것도 이 부분 이것도 한번 이제 기출된 부분인데 자 이때 만약에 여기는 교통방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과실보다 업무상 중과실이 더 세니까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단순과실이 없잖아. 작물제는 그지? 그럼 얘는 요게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말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쵸.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얘는 이게 기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 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없으니까. 단순과실이 없으니까. 그거 나왔을 때 많이 틀렸었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 사항이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어제까지 6강하고 7강, 8강, 8강째인데, 하면서 이제 두 문자나 암기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런 것들을 모아봐야 한 대여섯 페이지 안으로 끝낼 수 있어요, 형법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 사항이 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 공교롭게 좀 앞에 좀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부담 가져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지? 암기상 그렇게 막 아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공부했으니까. 또 이게 계속 딴 데서도 써먹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초심자들은. 다음에 이제, 이 과실의 어떤 내용들, 또 할 얘기가 또 많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어요.